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시간입니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두 줄짜리 화살표를 기호로 사용하여 가정과 결론의 관계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P는 Q는과 같이 우리말의 주어에는 은, 이가를 많이 붙입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화살표를 주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확인하여 주는 쪽이면 충분조건, 받는 쪽이면 필요조건이 됩니다. 충분하니까 준다, 필요하니까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화살을 맞으면 피난다, 맞는 쪽 입장에서는 필요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은 그 반대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이렇게 기호의 선을 그어 P이면 Q가 아니다로 나타냅니다. 명제에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이것을 기호로 PQ의 화살표 양쪽으로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합니다. P는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므로 충분조건이 되면서 필요조건이 되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난 시간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했었죠.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므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P가 Q와 같은 집합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진리집합이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가나의 필요충분, 필요충분 중에서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제를 가정과 결론의 관계로 판단했을 때 X제곱은 1을 가정, X는 1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집합은 X제곱은 1일 경우에는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X는 1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소로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분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왼쪽으로 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조건 간의 화살표를 살펴봤을 때 왼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X제곱은 1은 X는 1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니까 서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오른쪽으로 포함도 되고 왼쪽으로 포함도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의 화살표로 본다면은 양쪽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는 화살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적으라고 했으므로 3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P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로 생각한다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기억. P를 봤을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려면은 A하고 B가 모두 0이 돼야겠죠? Q를 살펴봤을 때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P는 A-B 곱하기 B-C가 0이 된다. 그렇다면은 A하고 B가 같거나 또는 B하고 C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Q에서는 A, B, C가 모두 같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진리집합 P에 Q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는 P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에서 요구한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디귿 조건 P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입니다. 그리고 조건 Q 같은 경우에는 A가 C보다 크다입니다. 조건 P에서는 B가 반드시 A보다 작으면서 C보다는 커야 하지만 Q 같은 경우에는 B가 A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C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리집합에 포함한 게 있어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귿의 경우에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디귿도 문제에 요구한 해당 사항에 맞습니다. 따라서 3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7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이 경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Q를 기준으로 3, 5, 7에서 Q의 진리집합은 3을 포함해서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집합 P는 7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7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A는 7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A가 7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경계에 있는 값을 따집니다. A가 좀 더 왼쪽으로 가서 7이 되어버린다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에 성립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에 등호를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7번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고 합니다. 나트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트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을 맞아야겠죠. 그렇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낸다면 라지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전체 집합 U에서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내면 나머지 부분이 Q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P 차집합 Q는 P이다. P하고 Q가 완전히 다르므로 맞는 표현이죠. 2번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이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P 차집합 Q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면 1번이랑 같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P하고 Q를 합집합한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건 아니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다.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의 합집합은 큰 쪽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3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9번입니다. 조건 PQRS에서 PQ는 어느 것이나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면 R이다. 그 다음에 Q도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므로 Q이면 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R이면 S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겠죠?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S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화살표들을 정리해 본다면 먼저 P면 R이다가 있고 R은 S로 갑니다. S는 Q로 가니까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Q는 또 R로 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는데 R 입장에서 보면은 화살표가 S로 가고 있고 S 입장에서 본다면은 Q로 갔다가 R로 다시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R과 S는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따라서 3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